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카드나 모바일에 지역화폐를 20만 원 충전하면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양돈 농가들이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부 우정마을이 공공택지로 지정된 이후 원주민들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이 LH를 타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에 도사나 공공기관 5곳을 이전하려는 가운데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 지자체가 기관 유치 1차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최종 이전 대상지는 이달 말 발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지역화폐로 녹여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함인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식당 안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안 힘들 수가 없죠. 다 더 어려운데 서로 참고 견뎌야지.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지. 이처럼 코로나19로 골목 상권이 붕괴 위기에 놓이자 경기도가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25%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경기 지역 화폐 충전 시에는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15%를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20만 원을 충전할 경우 25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정판 지역 화폐는 오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18일 이후 사용의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 원을 소비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 15만 원, 3만 원, 즉 15%는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에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됩니다. 사후 인센티브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초과되면 역시 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 화폐 추가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억 원으로 33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추가된 지역 화폐는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8천억 원이 넘는 소비 매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은 최대로 약 8,300억 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 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 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지역 화폐 재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됐다 국비 확보로 사라질 뻔한 500억 원을 살리고 여기에 500억 원을 추가해 전액 도비로 마련했습니다.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논의를 거쳐 1,000억 원으로 확대한 지역화폐 확대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골목 상권,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호원 1동에 거주하는 일가족 5명이 지난 8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한 집에 거주하는 3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에 앞서 확진자 모두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세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며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앞두고 원주민들의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LH 측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궁금합니다. 우정마을 주민이신 안병헌 씨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LH 측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셨을 텐데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을 테고요. 또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의 분리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문제 제기도 하셨으리라 압니다. LH로부터 답변 들으신 것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그냥 원론적인 대답으로요. 양측 그 번동 측에 번동 측과 협의하라는 그래야 들어줄 수 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좀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주자 택지 문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확정된 도면이 아닌 가도변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최종 그러니까 1안은 아니지만 2안에 가까운 최적은 아니지만 두 번째 안으로 배정 좀 도면이 변경된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위치로 이주자 택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H와의 만남 이후 오영환 의원실과도 대화를 나누셨죠.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오영환 사무실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 감정평가사 분리하고요. 이주자 택지 관련 사항을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좀 주민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답변이 좀 힘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뭐 LH의 원론적인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닐 텐데 향후에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그 감정평가사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해서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강경한 투쟁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투쟁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 의정부 시와의 만남도 있으셨죠. 시에 좀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의정부시에 요구해야 되는 이유가요. 모든 LH 사업 전반에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 전반에 의정부시와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에 저희의 입장을 저희의 입장을 의정부시가 LH에다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택지 개발 때마다 원주민 이주 대책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에 앞서서 시와 정부가 이 원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정마을 주민 안병헌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양돈 농가들이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 ASF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수매한 농장 261곳에 돼지를 다시 들이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에 돼지를 다시 들이되 소독과 세척 등의 방역을 꼼꼼히 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방역 조치가 미흡한 농가는 재검사를 받고 통과해야 돼지를 반입하게 할 계획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사료 운반과 분뇨 처리 등 농장 진입이 필수적인 차량은 사전 등록해야 하고 농장 진입 전엔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천 군민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천군은 연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건의 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국민안전보험은 내년 3월 말까지 연천 군민 모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연천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에 납부합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폭발, 화재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0개 항목입니다. 폐수 배출 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가 넘는 오염물질을 불법 방류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하천 인근 폐수 배출 사업장 276곳을 점검한 결과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2건, 폐수 배출 시설 미신고 3건 등 총 39건입니다. 사업소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적발된 업체에 초과 배출 부과금 등 총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가운데 경기도의 1차 심사 결과 평균 유치 경쟁률이 7대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예정 공공기관은 총 5곳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이 중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유치 경쟁이 가장 치열해 총 10개 시군이 응모했지만 포천과 김포, 파주, 여주, 가평 등 5개 시군만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9개 시군이 유치를 신청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 6개 시군 경쟁으로 좁혀졌습니다.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공모에 참여한 6개 시군 모두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해 이번 달 말 최종 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임진강 등 수자원의 남북 공동 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도는 8일 회의를 열고 연천군과 파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TF 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남북 간 수자원 공동 이용 방안을 세우고 북측과 협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도는 이를 통해 수해 예방과 북측의 전력난 해소, 남북 간 농촌 가뭄 해소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추진 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을 규정하고 경기도 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핵심 논의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입니다. 의정부시가 시청사 민원인 전용 주차 면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합니다. 새롭게 확보된 민원인 주차 면수는 총 100면으로 기존 주차 면수와 합치면 총 150면이 민원인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마련됩니다. 의정부시는 민원인 전용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과 공용 차량 100대를 외부 공영주차장과 의정부 문화재단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또 3회 추경 예산에 청내 주차장 관제 시스템 설치 예산 2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가을로 접어들고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에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